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무책임한 독선 여당 정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 대단히 훌륭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현 정부 여당이 완전히 송두리째 국격을 짓밟고 있어요. 여기에 편성하고 있는 군소 야당들, 꼬마 정당들이 얹혀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멋진 미래에 말하자면 먹구름을 띄우고 있는 세력들, 다음 총선에서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내 혼자 쉽게 얘기해서 등 따숩고 맛 좋은 밥을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얼마나 어렵게 2차 대전 이후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조국을 누가 얼마나 고생돼서 가까웠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한 사람들이 정말 피땀 흘려갖고 만들어온 그러한 성공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성공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와 그리고 책임이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있어요. 저도 어느새 기성세대에 속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의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름다운 조국, 자랑스러운 조국을 넘겨주는 그런 희생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 세대들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런 걸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의 피땀을 그야말로 우리 자식 세대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IT 강국도 되고 선진국가 대열에 올라서서 경제적으로는 15위권 안에 들게 돼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민주주의도 20위에서 3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전 세계 UN 가입국만 193개국이고요. 가입이 안 된 국가까지 합치면 200개 국가가 넘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대한민국은 OECD 국가에 속하고 있어요. 이런 멋진 국가의 한 칼에 말하자면 이런 국격에 흠집을 내는 세력, 정부 여당과 그 다음에 제가 이름도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요. 바른미래당, 무슨 대한신당, 평화당 등등 무슨 새로운 보수당 이런 꼬마 정당들 때문에 양당 중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더 이상 떨어질 이제 언덕이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를 비롯한 능력 있는 자격 있는 후보들을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국회에 보내가지고 이 정부 여당과 꼬마 야당들의 야합에 의한 대한민국 정치 체제의 변경을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기들 멋대로 상정하고 멋대로 통과시킨 이 악법들 반드시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전옥현의 안보정론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방송 무슨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제 방송은 모든 게 다 무료입니다. 예. 그러나 이 좌파에 의한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세력에 아주 결연하게 대응, 대처, 투쟁해야 되기 때문에 제 방송 새로운 구독자로 늘려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공수처법, 선거법은 일단 넘어갔죠. 그러나 선거법은 이제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우현 여부를 결정돼야 하는데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만 한다면 저와 같이 법에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반드시 우현 판결을 절차적으로나 선거법 연동형 비례제 안에 있는 비민주적 요소들을 볼 때 반드시 우현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헌재도 지금 9명 중에 6명이 성향이 저희들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조국 사태에서 봤잖아요. 우병우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사건인데 우병우는 구속되고 조국은 풀려나고 그리고 죄질이 나쁘다는데도 풀려주고 이런 법원인데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유사한 판결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도 존립 의지가 국민들로부터 의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남아있는 최대의 약법, 공수처법 반드시 생명을 걸고 막아내야 됩니다. 이 막아내는 지금 1차적 책임 자유한국당이 있죠. 제1야당이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다수당의 횡포, 4+1의 횡포를 막아내기에는 수적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정상적인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없고 제 유튜브 방송을 비롯한 신의 한수 이런 아주 출중한 유튜버 방송을 통해서만 현 공수처법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왜 반드시 막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 내에서조차도 4+1 안에서조차도 상당한 반발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내년 4월 15일 선거잖아요. 괜히 여기서 바른 말 했다가 공천 못 받을 것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여당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비공개 의원총회가 어제 열렸는데 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그래도 용기 있게 나서는 의원들이 몇 명 살아있어요. 이런 몇 명 살아있는 의원들 내년 총선에서 공천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을 떠나서 이렇게 비민주악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한 여당 의원들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좋은 심판이냐 부정적인 심판이냐 종합적 판단 플러스 가장 중요한 민주정치의 기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에 대한 찬반 투표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당 어제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조응천 의원 이미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죠. 여당 의원인 조응천 의원도 이 사전 통보 조항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공수처에 너무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여당 내에 상당하다. 그래서 좀 더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그렇지만은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 하수인 역할을 하는 지도부, 청와대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다. 반발을 애써서 무마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응천 의원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이 지적한 경우에 지적한 내용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이 범죄를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공수처법 내용 문제가 과하다. 조 의원이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겸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공수처와 같은 특별 수사기관이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현 정부 여당이 만들고 있는 공수처 법안 하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조응천 의원도 똑같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이 검찰 개혁도 개혁이지만 공수처가 너무 막강한 힘을 갖게 되면 향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도 부작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뜻이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게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예요. 또 한 초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 소신을 내세울 만한 용기 있는 의원이 과연 있겠느냐. 예. 더군다나 공수처법 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누가 반대했는지 다 아니까 공천 보복이 두려운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현재 4+1 안에서 반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그동안에 이 박주선 의원, 그 다음에 대한신당의 천정배 의원 이런 사람들이 공수처법에 반대하거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호남기 의원은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모두 동의할 수 없고 향후 표결에도 불참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4+1 주승용 국회 부의장 바른미래당 소속 당권파 소속입니다. 이 주승용 의원도 4+1 안에서도 공수처법에 반대할 사람이 매우 많다. 검찰 3급 기관도 아닌 공수처에 수사를 보고하라고 하는 24조 2항, 이거 큰 문제다. 예. 그리고 조국과 같은 사건, 직권남용인데 공수처가 있으면 얼마든지 번복이 가능한 거 아니냐. 우연적 부분이 상당한 만큼 이런 우연적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법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그래요. 자, 이 정도가 되면 민주당 안에서, 바른미래당 안에서, 4+1 안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이 공수처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돼 있고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다시 꼼수를 부려서 살라미 국회를 열고 있잖아요. 쪼개가지고.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면 빠르면 오늘, 늦어도 30일 날 날치기 강행 처리가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반대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대검에서 입장문을 통해서 이러한 공수처법의 독소조항 똑같이 법률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든 아니면 저와 같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든 모두가 다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이런 반대에 관해서 검찰이 대검 입장문을 통해서 이미 26일 날 바로 강력히 반박했는데요. 다시 또 국회 법사위에 공식적인 서류, 즉 반대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보냈는데요. 검경의 사건 수사 시 공수처의 사전 보고 및 공수처 이첩 조항입니다. 바로 24조 2항이죠. 공수처가 임의로 사건을 이첩받아간 후 과잉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 착수를 지연해서 부실수하는 등 권한 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건 수사의 중복 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박주민이가 반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강력히 반박했어요.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수처에 사실상 사전 보고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공수처가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된다. 수사 종복과 혼선을 피하기 위한 취지라면 검사 25명밖에 안 되는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먼저 대규모 수사기관인 검경에 수사 개시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수사 기밀 유출 또는 수사 검열 논란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검은 공수처 통보 조항이 없으면 검경이 사건을 남용할 수 있다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여권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요. 뭐라고 반박했느냐? 검찰에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정식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전산 시스템에 등록돼 임의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공수처에서 검경 사건을 이첩받아가지고 간 후에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 이렇게 강력히 반박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당연히 검찰 말이 맞죠. 검찰은 하나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사기관입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부와 운명을 같이하면서 많은 노하우와 수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될지 되는 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개 박주민 의원 한 사람의 정치적인 욕심에 따라서 이 편의적으로 정치에 맞게 입맛에 맞게 청와대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국민에게 내놓는 이런 의원들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검은 경찰이 검찰에 수사 개시 보고를 하는 등 검경은 이미 수사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공수처 통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 박주민 의원 주장 또 반박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공수처와 검경은 수사 지휘 관계가 아니다. 수사 지휘 관계인 검경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말도 맞잖아요. 검경의 이 수사 정보 공유는 수십 년간 되어왔고 그러한 경험과 신뢰, 관례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수사를 종종 해서 비판의 대상에 올라와 있지만 그건 특검을 통해서 또 해결해요. 그러나 공수처 이것은 생길 때부터 청와대의 정치적인 입맛에 맞게 생긴 기관이에요. 따라서 수사도 정치적인 입맛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수처 시청자 여러분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급히 제가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 애국 시민들과 하나로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제1야당 만족스럽지 않고 미흡고 그렇다 하더라도 힘을 가진 민주정치에서의 힘은 숫자에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선거법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숫자가 작으니까. 그래서 미흡하더라도 미운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들에게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몰표를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인 서초구 갑지역에 계신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제 방송을 보시고 제가